네, 뭐 새해 첫 거래일에 관심주들을 쭉 경제 채널마다 살펴봤는데 뭐 대장주도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예. 일단은 그 신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지난 연말에 강했던 종목이 또 연초에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각 예. 언론사별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일부 개별 종목의 흐름을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 중에서 좀 세 가지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을 가장 오전부터 강하게 이끌었던 게 이제 2차 전지 예. 관련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LG화학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늘 핫한 것은 LG화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기업은 어찌됐든 최근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좀 있고 예. LG화학을 선정하게 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인 출연을 하면서 한 85만 원대를 돌파를 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업 분할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말 정도로 이제 접어들면서 그런 것이 좀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고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올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은 좀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장중 90만 원 터치도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10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번 달 중에 100만 원 터치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는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치고 나갔지만 예. 뭐 LG화학이 그 다음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개념에서 바라보신다라면 LG화학의 주가 흐름 1월 달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달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어쨌든 100만 원 선까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100에서 한 110만 원 사이가 네. 조금은 이제 그 원래 어쨌든 모든 주식이라는 게 그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가 항상 이게 그 걸림돌이 작용하는 것이 있기 예. 때문에 100에서 110만 원 사이에 목표가는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만 하다. 그러면 오늘만 8%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 뭐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건 아니겠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갈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그쵸. 들리네요. 네. 네. 손절가는 좀 어느 정도 선으로 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예. LG화학을 접근하신다라면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그 지지가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예. 한 83만 원 정도가 지켜져야 됩니다. 83만 원, 82만 원 정도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자리가 또 이제 매물대 최상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자리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 근데 또 엄밀히 따지면 손절을 굳이 잡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크게 80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예. 모아가시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중을 계속해서 한 80만 원 초반까지는 좀 실어가면서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83만 원 정도, 약간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80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모아가신 전략 세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또 확인을 해보죠.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을 좀 선정을 예. 했다라면 뭐 동지세미캠,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IT 관련된 기업들,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또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든든한 매출처가 있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LG든. 그래서 고른 그 매출처를 좀 확보해 놓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작년에도 보신다라면 상반기간 실적이 조금은 저조한 부분들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3분기서부터는 이것이 완벽히 해소되는 것들이 확인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8, 9, 10월 달에 조정이 나온 것은 반도체 가격 자체의 좀 하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뭐 하이닉스라는 이런 거 종목을 좀 억눌렸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하락을 했다라면 다시 연말 그런 가격이 좀 회복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진세미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시 한번 매물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
그 작년에 여름에 기록을 했던 38,000원, 39,0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올라왔고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실적이 좋거나 올해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시키면서 신고가 패턴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자리서부터는 오히려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따라가는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직세미께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목표 라인이나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뭐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선을 잡는다라면 어찌되었든 이 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선 자체가 뭐 아주 깊게 잡을 수는 없고요. 예. 한 35,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모아가시거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고점 돌파가 된다라면 저는 뭐 한 42,000원대까지 지금 가격대에서 한 15% 정도의 그 고점대를 잡아 놓으신다라면 한 42,000원 전후로 해서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2,000원대 목표가를 정해주셨고 어쨌든 고점 돌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지만 좀 따라가는 매수도 좀 가능하다.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진세미캠도 알아봤고 다음 종목도 궁금하네요.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인가요? 네, 뭐 예. 비슷한 뭐 반도체 IT 쪽인데 MC넥스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MC넥스는 또 이제 약간 이제 부품 쪽이죠. 그렇죠. 예, 카메라 예. 모듈 쪽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에 실적이 좋을래 좋을 수가 없었죠.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쵸. 작년에는 매출이 자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작년에 MC넥스가 그래도 주가가 견조하게 버텼었던 것은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요즘에 차량들 보신다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주차를 하거나 혹은 뭐 운전을 하더라도 사각지대 같은 경우를 표시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당히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전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MC넥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이슈가 더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외형적 성장이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원래 사업을 하던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도 카메라 모듈 쪽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약간 치우친 집중된 매출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것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놓은 부분은 긍정적일 수가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쪽에 좀 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실적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매출 다변화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상당히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도 MC넥스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신규 매출처가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올해 회복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혜감 그리고 신규 매출처 확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한다라면 이제 막 고점을 돌파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 그리고 특히 7월부터 그 한 5에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기간 조정의 성격을 주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상반기 혹은 1월 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MC넥스 같은 경우도 한 목표선이나 이런 것도 좀 잡아볼까요?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면 네, 좋을 것 뭐 같아요. 기술적 분석을 본다라면 예, 예. 아까 그 동지세미키 같은 경우는 고점을 완벽히 돌파를 못했지만 MC넥스는 고점을 완벽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점 돌파 가격인 39,000원에서 4만 원 사이가 주요 지지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면 고점 대비 최소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최소 한 46,000원, 뭐 48,000원 선까지의 목표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정말 빠르면 1월 중에 혹은 뭐 상반기 중에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1월에서 상반기 중에 한 46,000원에서 48,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MC넥스는 어쨌든 뭐 기존 사업도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고 또 신사업에 대한 매출처 뭐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호재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 차례입니다. 네, 네. 또 좋은 종목으로 선정해 오셨죠? 예. 네, 뭐 요즘에 조금 이제 무거운 감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네이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네, 같아요. 뭐 네이버를 할지 카카오를 할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네. 그래도 실적하면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이버를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예. 결국에는 카카오가 네이버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중 서비스가 좀 다르죠. 카카오는 약간 금융이라든지 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생활 밀접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의 포커스를 좀 다르게 좀 나서면서 좀 개편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년에 효과를 많이 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쇼핑의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여기에서 네이버 페이 결제 금액도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쇼핑 쪽의 한 축을 차지를 했고 또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구독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광고 시장은 네이버가 뭐 독보적이죠. 그런 것들이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는 가운데 신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올해는 네이버도 이제 금융 쪽에 진출하는데 카카오가 좀 다르죠. 카카오는 아예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면 네이버는 플랫폼은 건들 생각을 안 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의 서비스를 좀 가는 것이라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뭐 언택트 뭐 코로나가 뭐 곧 종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좀 연말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언택트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뭐 지금 가격대에서 현재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바람이 좀 분다라면 네이버는 뭐 어닝 시즌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움직인다라면 한 33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지지선이 26만 원, 27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26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26만 5천 원 정도를 손절가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가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의 패턴들이 또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쵸. 한 번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6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